열심히 공부하라는 마지막 통화. 과연 우리 공무원은 월북한 게 맞은 걸까요? 의구심이 점점 커지는데요. 먼저 해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경 측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북한군이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와 출신, 인적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북측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4개 기관의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인위적 노력 없이 33km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33km를 헤엄쳐서 가는 건 가능하냐? 라는 의문이 또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해경이 사살된 우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 하나를 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수억 대의 빚이 있다. 저희가 방송이고 개인정보라 저희가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해경이 발표한 내용 수준대로 방송을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데 해경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이게 어떤 성격의 빚이고 고인에게 민감한 이야기까지 발표했어요. 수억의 빚이 있다. 그런데 일견 든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큰 빚이 있는 사람들은 다 월북을 하는 건가? 이게 월북의 근거가 될 수 있나? 네. 해경은 무슨 권한으로 이 고인이 된 우리 국민의 이런 채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했던 말하자면 이번에 숨진 분의 형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빚 없는 사람이 요즘에 얼마나 됩니까? 다 빚이 있고 재벌들도 다 빚을 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빚이 있기 때문에 월북했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잘못하다면 그 빚의 성격이 어떻다라까지 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 지도도 예를 34km만 얘기할 게 아니라 바다에서 남한으로 가는 게 가까운지 만약 물에 빠졌다면 사실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선택은 가까운 육지로 가는 거지 그것이 남한이냐 북한이냐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살려면 어느로 가야 되냐 뭐 어쨌든 죽일지 살지 모르지만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서 말하자면 한국 땅으로 오면 몇 킬로고 북한 땅으로 가면 몇 킬로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월북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면 사실은 그 의지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분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육지를 향해 갔다. 그렇게 판단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 모든 것을 월북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짜맞힌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 그림이 하지만 저기서 북한으로 가는데 30km 걸린다면 한국으로 오는 데는 몇 킬로가 걸렸느냐. 본인이 물에 빠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디가 더 가까운 육지냐. 그렇게 판단하지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물에 빠진 사람이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한에 이렇게 걸렸을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 북한에 왔단 말이야. 살려달라. 뭐든 다 하겠다. 이름이 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다 보면 나는 고향이 어디고 이름이 뭐고 공무원이다. 북한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간첩이나 월북 어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절절하게 살아남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기양하겠다 기순하겠다는 얘기도 할 수 일단 살고 보자.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건지는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심경으로 아직은 해경이든 국가기관이 저분에 대해서 왜 저기까지 갔느냐를 봐야지 하나의 월북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따지는 식의 어떤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조급하다,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 추석 연휴 첫날을 맞아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월북이냐 아니냐. 물론 해경 측에서도 단순 표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간 모형의 인형, 더미라고 하죠. 더미를 동원한 표류 예측 실험까지 4개 기관을 걸쳤다. 그러니까 그 말도 예. 말이 안 되는 게 아, 그래요? 사람이 살아있다면 표류하겠습니까? 더 넓은 바다로? 땅 쪽으로 가죠. 그 예. 얘기죠. 실험을 했다고는 하는데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어디로 태평양으로 갈 표류를 하고 있겠어요? 어디든 자기가 살고자 헤엄을 쳐서 가지. 그렇군요. 그 헤엄쳐서 간 것이 북한이면 월북입니까? 남한이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렇게 왜 이념적으로 판단하냐 이거지. 김영주 의원님의 견해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추석 전에 우리 정부의 기관들이 월북의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신동근 민주당의 의원은 월북의 경우 사살하기로 했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말 월북하는 사람한텐 사살해도 되는 겁니까? 신동근 민주당 의원,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다. 월경 전까지는 적극 왔고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했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건은 민간인이 임진강을 넘어 월북 시도하다 우리 측 초병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해서 사살을 당한 사건이라 그것과 이 사건은 사건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과 비판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대한민국이 정말로 월북하는 사람은 사살해도 됩니까? 제가 아는 바 월북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원봉인데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국경을 막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는 그게 진짜 자진 월북인지 아니면 간첩이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신원 확인을 만약에 불응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뭔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비무장이고. 그럼 이 사람이 월북을 시도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단순하게 조난자이건 간에 당연히 뭔가 구조를 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물에 띄워놓은 다음에 그냥 여러 가지 몇 가지 신문 절차를 거쳐서 상부지시를 받아서 총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나아가서 그 시신까지 불태우는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데 이거는 누가 보래도 국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반인륜 범죄죠.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놓고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월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책임이 없고 북한에서도 그런 사람을 조치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할 짓이 못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해경의 발표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인이 된 채무 상황, 개인의 채무 상황을 해경이 월북과 연관지어서 유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공개했던 것도 논란이 되고 채무 상황이 월북의 근거가 되느냐라는 비판과 조소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재명 기자, 해경이 제시한 월북의 판단 근거 자체도 앞서서 김영주 전 의원께서 짚어주셨듯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지금 남고 있는 데다가 당시에 만약에 월북 결심을 했더라면 가족들에게 뭔가 편지도 남기지 않았고 당직 근무 직전에 아들과 평소처럼 통화를 했다는 점, 그리고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무원 신문에 자녀 2명 가장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통화 기록도 지금 기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어제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중간수사 결과에 거의 포인트가 월북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부분이었죠. 물론 해경도 이게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 정황 증거죠. 직접적으로 본인이 누군가에게 의사를 표현했거나 아니 본인이 월북하겠다고 남겼거나
월북을 해서 뭔가 준비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물론 어제 좀 추가 공개한 것들도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밝혔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으면 북한군이 알 수 없는 뭐 이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북한군이 알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전부 다 역으로 반박이 가능한 것들이죠. 뭐 구명조끼 입었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진짜 총구 앞에서 북한군이 총을 들이매니까 뭐 월북 의사를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표류 여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진짜 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33km를 수영에 간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반박이 가능한 거고 또 이제 지금 형이 가장 이제 화가 나는 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공무원증이 배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월북하려고 했으면 공무원증을 갖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연평도 그쪽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서 근무해도 공무원이라면 아무래도 우대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역시 월북의 증거도 분명히 있고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증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양쪽 증거가 다 존재하는 가운데 왜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북 쪽에 포인트를 맞췄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 사실 그게 앞서서 대통령도 엿새 만에 입장을 내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 애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보면 월북이라 할지라도 사건이 났으니까 애도한다 이렇게 이제 들릴 수 있는 거죠. 굳이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 김영태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정부가 면피하려고 월북 표현을 자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자꾸 이제 반론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월북은 북한을 왜 갔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북한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월북해서 사살하고 월북해서 불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문제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자꾸 야당이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